2026년 1월 전체 흐름과 바탕은 2026년 1월은 호랑이띠에게 컷보다 속이 먼저 움직이는 달입니다. 컷으로 보면 계절은 한겨울의 중심부이고 세상 전체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 보이지만 명리적으로 이 시기는 한 해의 성격이 땅속에서 이미 정해지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병오년이라는 강한 불의 해를 앞두고 맞는 축월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 정리의 달로 작용합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을 중심에 둔 띠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개척하고 상황을 돌파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서 멈춰있기보다는 늘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오래 망설이기보다는 직접 부딪혀서 길을 만들려는 기질이 강하고 책임이 주어지면 뒤로 빠지기보다 앞에 서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랑이띠에게 2026년 1월은 평소와 다른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생각이 많아지며 지금 이 방향이 맞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을 맞이하기 전에 방향과 균형을 점검하라는 축월의 요구에 가깝습니다. 축월의 흙은 밀어붙이는 흙이 아니라 눌러서 다지는 흙입니다. 호랑이띠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선택, 책임들을 한번 눌러보고 이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월에는 평소보다 과거의 선택이 많이 떠오르고 인간관계나 일의 구조, 책임의 무게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점은 이 달을 정체의 달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리를 거치지 않으면 병오년의 불기운이 성과가 아니라 소모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불기운과 잘 맞는 띠이지만 준비 없이 불을 만나면 속도가 과해지고 판단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호랑이띠에게 드러남의 해입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말, 미뤄두었던 결정, 감춰두었던 욕심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월은 그 불씨들을 터뜨리기 전에 어떤 불은 키우고 어떤 불은 정리해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시점입니다. 이 달에는 괜히 예민해지거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로가 빨리 느껴지고 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띠에게 드문 흐름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띠 전체의 1월 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 조절입니다. 지금은 더 빨리 가기 위한 달이 아니라 오래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달입니다. 일을 늘리거나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후에 이어질 각 연도별 운세에서는 이 공통된 흐름 위에서 각 출생 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 1월을 체감하는지, 어디에서 더 흔들리고 어디에서 강점을 발휘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1월은 호랑이띠에게 멈춰있으라는 달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라는 달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은 호랑이띠를 태우는 풀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이 됩니다. 1950년생 경인생 2026년 1월 운세 1월의 계절 기운과 호랑이띠 운의 흐름 2026년 1월은 축월에 해당하는 달로 겨울의 기운이 가장 깊게 내려앉아 있는 시기입니다. 컷으로 보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명리적으로 축월은 멈춤의 달이 아니라 정리와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달입니다. 컷은 단단히 굳어있지만 그 안에서는 다음 계절을 향한 흐름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랑이띠에게 1월은 특히 겉과 속의 리듬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방향을 다시 세우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평소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한 호랑이띠일수록 이 고요한 달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950년생 경인생은 원래 가만히 멈춰있는 기질이 아닙니다.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는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해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불안이 아니라 병오년이라는 강한 해를 맞이하기 전 필요한 사전 정리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1950년의 명리적 퀴즈 1950년생은 경인생으로 컷의 기운은 경금이고 속의 기운은 임목입니다. 이 구조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성향을 함께 지닌 사주입니다. 경금은 칼과 같은 기운으로 판단이 빠르고 기준이 분명하며 결정을 미루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평생 주변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목은 성장과 확장의 기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고 새로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단단하고 냉정해 보여도 속은 늘 바쁘게 움직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움직이고 싶지만 실제 행동은 신중하게 나오는 특징이 평생 반복됩니다. 이 기질은 큰 실수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쌓이는 생각과 피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축어린 1월에는 이 속마음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병오년과 1월의 작용. 2026년 병오년은 불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불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빨라지고 감정 표현도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불기운이 경인생에게 들어오면 겉의 경금은 뜨거워지며 결단력이 더 강해져요. 속으로는 인목은 불을 받아 성장 욕구가 커집니다. 즉 겉과 속이 동시에 움직이려는 힘이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1월은 축월이기 때문에 이 불기운을 바로 쓰게 하지 않고 한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1월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방향을 정리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병오년의 불기운은 부담이 아니라 추진력이 됩니다. 1월의 총운. 1950년생에게 1월은 본격적인 시작의 달이 아니라 올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 달의 총운은 빠른 결과보다는 정리와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 답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이미 많은 결정이 정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당연하게 이어져 왔던 역할이나 책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게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정리해두는 것이 병오년의 강한 기운을 부담이 아니라 추진력으로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1월에 서두르지 않고 흐름을 읽어두면 올해 전체의 선택이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 1월의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경금의 기운과 축월의 흙기운이 만나 지출을 단단히 잡아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필요해서 쓰는 돈가 정리를 위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달에는 수입을 늘리려 애쓰기보다는 기존에 흘러가던 돈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건강, 집안과 관련된 지출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달로 오히려 이런 지출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큰 투자를 벌이기보다는 재정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병오년 전체의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밑바탕이 됩니다. 1월의 사업운. 1월의 1호는 조용하지만 속이 단단한 흐름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방향과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데 힘이 실리는 달입니다.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틀과 역할을 점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병오년의 기운으로 인해 주변에서 조언이나 판단을 요청하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이는 부담이라기보다 경인생의 중심 기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이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선을 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에 이 기준을 세워두면 이후 병오년의 바쁜 흐름 속에서도 일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인간관계운. 1950년생에게 2026년 1월의 인간관계운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와 조율의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라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넘겼던 말이나 태도가 이번 달에는 유독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경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아 주변의 기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월에는 이런 역할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와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 영향으로 말이 직설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1월에는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의 인간관계운은 단절이 아니라 선을 다시 긋는 흐름입니다. 이 조정이 이루어질수록 병오년 전체의 관계운도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1월의 길일. 1월 6일. 흙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는 날로 집안 정리나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져 판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월 14일. 금기운이 강해지는 날로 중요한 결정이나 서류 처리에 잘 맞습니다. 미뤄왔던 일의 결론을 내리기에도 무리가 적습니다. 1월 22일. 사람 사이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날입니다. 대화로 오해를 풀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기에 좋습니다. 1월 28일. 재물과 생활 구조를 정리하기에 알맞은 날입니다. 지출 정리나 집안의 흐름을 점검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월에 주의할 날. 1월 9일.
불기운이 갑자기 치솟아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말과 행동을 한 박자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월 17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일정은 여유 있게 잡고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 25일 말이 컷돌거나 오해로 이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설명보다는 휴식과 관망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2026년 1월 운세 1월의 계절 기운과 호랑이띠 운의 흐름 2026년 1월은 축월에 해당하는 시기로 겨울의 기운이 가장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하지만 축월은 정지의 달이 아니라 정리와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1962년생 이민생에게 1월은 특히 마음의 체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앞을 보며 움직여왔고 상황이 변하면 곧바로 방향을 바꾸며 살아온 흐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떠오르거나 그때는 밀어붙였던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민생에게 1월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라고 재촉하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밀고 나가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점이 왔는지를 조용히 묻는 달입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것이 병원연을 훨씬 안정적으로 여는 방법입니다. 1962년의 명리적 기질 1962년생 이민생은 큰 물의 기운인 임수와 강한 목의 기운인 임목을 함께 타고난 구조입니다. 이 조합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움직임과 확장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임수는 강이나 바다처럼 흐름을 만들고 임목은 그 물을 받아 빠르게 자라는 큰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민생은 가만히 머무르기보다는 늘 앞을 보고 움직이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주변에서는 추진력이 강하고 결단이 빠른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이민생은 마음이 정리되면 행동이 빠르고 망설임 없이 결론을 내리는 편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늘 앞으로만 가려는 성향이 강해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부족해지기 쉬운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다음을 향해 달리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1월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피로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운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속도를 조절해도 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병원연과 1월의 작용 2026년 병원연은 불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불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더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숨겨두었던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기운이 이민생에게 들어오면 임목의 추진력이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원래도 움직임이 빠른 구조인데 병원연에 불이 더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월의 기운입니다. 축월의 흙을 강한 불과 목의 기운을 한번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병원연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전에 잠시 멈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완충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올해는 속도에 끌려다닐 수 있고 잘 활용하면 불기운을 제대로 된 추진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1월의 총운 1962년생에게 2026년 1월은 더 빨리 가기 위한 달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잡는 달입니다. 이 달의 총운은 확장보다 점검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당장의 성취보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리 없이 유지해온 구조라도 지금의 체력과 마음에 맞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느껴지는 답답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연 전체의 흐름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 1월의 재물운은 수입의 크기보다 돈의 구조를 점검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임수와 임목의 조합은 돈을 움직이는 힘은 강하지만 이 달에는 확장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특히 책임이나 습관 때문에 이어져온 지출이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이 새는 운이 아니라 이제는 기준을 다시 세워도 되는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달의 재정 구조를 한번 정리해두면 병원연의 재물 흐름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결정보다는 남길 것과 줄일 것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의 사업운
일과 관련해서 1월은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달입니다. 이민생은 그동안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이 자연스럽게 쌓여왔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주변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요청에 즉각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박자 쉬어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올해 전체의 신뢰를 지켜줍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을 직접 끌고 가려 하기보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은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만 해도 올해의 일 흐름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1월의 인간관계운 1월의 인간관계운은 새 인연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관계의 거리와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병오년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냥 넘겼던 말이나 태도가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민생은 그동안 상황을 읽고 먼저 맞추는 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피로가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는 이 피로를 무시하지 말고 관계의 빈도와 밀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탁이나 연락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 말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끊기보다는 선을 조정하는 것이 1월 인간관계운의 핵심입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1월의 길일 1월 6일 기운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날입니다. 큰 결정보다는 방향을 메모해 두는 데에 잘 맞는 날입니다. 1월 10일 판단력이 또렷해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1월 18일 생각이 깊어지면서 전체 흐름을 조망하기 좋은 날입니다.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에 잘 맞고 올해의 계획을 다시 정돈하기에 좋습니다. 1월 22일 기운이 한번 부드럽게 풀리는 날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오해가 생겼던 관계를 정리하기에도 무리가 적습니다. 1월에 주의할 날 1월 9일 기운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거나 결론을 서둘러 내리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하루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 13일 감정과 판단이 섞이기 쉬운 날입니다. 평소라면 넘길 수 있는 말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 대화의 수를 줄이고 관찰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1월 15일 몸의 피로가 먼저 올라오기 쉬운 날입니다. 무리한 일정이나 약속을 잡으면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속도를 늦추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 20일 기운의 전환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라 충동적인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큰 결단, 관계 정리, 금전 관련 결정은 바로 실행하기보다 계획만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1974년생 갑인생 2026년 1월 운세 1월의 계절 기운과 갑인생의 흐름 2026년 1월은 축월의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해의 바닥 구조가 빠르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축월의 흙은 새로 쌓는 흙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것에서 불필요한 것을 눌러 정리하는 흙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데도 마음은 유난히 바빠집니다. 해야 할 일 미뤄둔 정리, 계속 반복되는 지출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운이 막혀서가 아니라 병오년을 앞두고 삶의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4년생 갑인생에게 1월은 특히 결단을 미루는 달로 작용합니다. 갑목은 원래 빠른 판단과 추진력을 가진 기운이지만 축월을 만나면 그 힘이 바로 밖으로 쓰이지 않고 안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멈춘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미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1974년의 명리적 기질 1974년생은 갑목이 인목 위에 선 구조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의 기운이 강한 형상입니다. 갑목은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인목은 시작과 확장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갑인생은 평생 내가 나서야 일이 굴러간다는 경험을 반복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빠르고 책임감이 강하며 애매한 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기질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무너질 때 스트레스가 크게 온다는 점입니다. 말이 바뀌거나 책임이 흐려지면 마음이 먼저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월 축월은 이 구조를 아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내가 떠안고 있던 것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병오년과 1월의 작용 2026년 병오년은 불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불은 드러내고 채촉하고 결론을 요구합니다.
병5년에는 미뤄둔 일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숨겨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갑인생에게 병5년의 불은 양면적입니다. 성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소모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구간이 바로 1월입니다. 축월의 흙은 불을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한번 눌러 저장합니다. 그래서 1월은 병5년의 불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준비달입니다. 이 달의 기준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아두면 병5년의 불은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은 갑인생을 몰아붙입니다. 일이 늘고 부탁이 늘고 일정이 빡빡해지는데도 거절을 못하면 소모가 먼저 옵니다. 1월의 총운. 1월의 총운은 멈춤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갑인생은 원래 앞으로 나가야 마음이 편한 기질이라 조용한 달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속도를 올리는 대신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무엇을 줄일 것인지, 어떤 부탁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체력을 어디까지 쓸 것인지. 이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병5년의 흐름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2026년은 미안함으로 움직이면 손해가 커지는 해입니다. 작은 미안함이 큰 의무로 바뀌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월의 미안함과 책임을 분리해두면 올해 인간관계와 일의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1월의 재물운. 1월 재물운의 핵심은 돈의 크기보다 구조입니다. 갑인생은 돈을 감정적으로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인목의 영향으로 사람과 일이 움직일 때 지출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 일을 굴리기 위해 내가 먼저 결제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축월은 통제의 흙입니다. 이번 달에는 고정지출, 사람과 연결된 지출, 생활 기반 지출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으면 돈이 새는 느낌만 남고 분리되면 통제감이 생깁니다. 병5년은 충동 지출을 자극합니다. 1월의 결단을 소비가 아니라 정리했으면 2월부터는 돈이 남는 체감이 생깁니다. 1월의 사업운과 일운. 1월의 일운 키워드는 역할 재설계입니다. 갑인생은 책임과 완성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믿고 맡깁니다. 하지만 병5년에는 이 신뢰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누세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업무, 남에게 넘겨도 되는 업무,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업무. 이 구분만으로도 일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병5년에는 말로만 합의하면 말이 바뀌기 쉽습니다. 1월부터는 문서와 일정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올해 전체 일운을 지켜줍니다. 1월의 인간관계운. 1974년생에게 2026년 1월의 인간관계운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부담을 조정하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중심 역할을 해오며 자연스럽게 떠안았던 책임들이 이달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5년의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평소라면 넘겼을 말이나 부탁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쉬운데 이는 관계가 틀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흐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선을 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에는 부탁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이 직선적으로 나가기 쉬운 달이니 한 템포 쉬어 정리해서 전달하는 태도가 관계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1월의 인간관계운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달입니다. 1월의 길일과 주의할 날. 1월의 길일. 1월 4일 정묘일. 정리와 분류에 좋습니다. 역할과 기준을 문장으로 정리하기에 적합합니다. 1월 12일 을일. 판단력이 또렷해집니다. 계약 검토, 일정 조정에 좋습니다. 1월 19일 이민일. 자기 기준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결심은 이날 정리만 해두세요. 1월 26일 기울. 재정 구조를 손보기에 좋습니다. 고정 지출 점검에 적합합니다. 1월에 주의할 날. 1월 8일 신미일.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은 피하세요. 1월 16일 을묘일. 관계 문제로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1월 23일 임술일. 결단을 서두르면 번복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미루는 선택이 유리합니다. 1986년생 병인생. 2026년 1월 운세. 1월의 계절 기운과 호랑이띠 운의 흐름. 2026년 1월은 축월의 한가운데에 놓인 달로 겉으로는 겨울의 바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해의 구조가 내부에서 다시 짜이는 시기입니다. 축월의 기운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이어져온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1986년생 병인생에게 이 축월의 기운은 특히 체감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몸과 마음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이려 하면 피로가 먼저 올라오고 의욕보다 부담이 앞서는 순간도 생깁니다. 이는 흐름이 막힌 것이 아니라 병원연이라는 강한 불의 해를 앞두고 추거리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달에는 눈에 띄는 성과보다 정리해야 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인간관계, 일의 방식, 돈의 쓰임, 생활 리듬처럼 현실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점검 신호가 들어옵니다. 추거래 흙은 쌓는 흙이 아니라 가려내는 흙이기 때문에 덜어낼 것을 분명히 할수록 2월 이후의 흐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1986년의 명리적 기질. 1986년생 병인생은 병화 위에 인목이 놓인 구조입니다. 불과 나무가 함께 있는 형상으로 추진력과 에너지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로 방향성과 주도성이 뚜렷하고 인목은 시작과 확장의 힘이 강합니다. 이 조합은 가만히 있기보다 직접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가는 기질을 만듭니다. 병인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먼저 움직이고 상황이 막히면 돌아가기보다 밀어붙이는 선택을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시기에는 이 성향이 빠른 성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의 단점은 속도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쉬고 있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따라다니기 쉽습니다. 책임과 기대가 동시에 쌓일수록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경향도 강합니다. 이 누적된 소모가 1월 추월에는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기운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병오년과 1월의 작용. 2026년 병오년은 하늘과 땅 모두 불의 성질을 띠는 해입니다. 에너지가 강해지고 말과 행동의 속도가 빨라지며 미뤄두었던 결정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병인생에게 이 불기운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미 불의 기운을 타고난 만큼 잘 활용하면 빠른 성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받으면 과열과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1월 추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월은 불을 바로 쓰지 못하게 한번 눌러두는 흙입니다. 이달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1월의 기준을 세우고 역할과 책임을 정리해두면 병오년의 불기운은 소모가 아니라 추진력으로 작용합니다. 1월의 총운. 1986년생에게 2026년 1월은 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달이 아니라 운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달입니다. 이 달의 총운은 멈춤이 아니라 선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유독 피곤함이 먼저 올라오거나 예전보다 의욕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속도로는 올해를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1월에는 왜 이 일은 늘 내가 해야 하는지, 왜 이 책임이 당연해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병오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달의 기준을 세운 병인생은 2월 이후 속도가 붙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한 기준은 단기 선택이 아니라 병오년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달에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준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월에 한번 멈춰서 구조를 정리한 병인생은 병오년 내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 1월의 재물운은 버는 흐름보다 새는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병인생은 움직임과 책임에 따라 돈이 함께 움직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출을 결정하는 데 망설임이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왜 이 돈을 계속 내가 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역할 때문에 관성처럼 이어져온 지출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재물운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재물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입니다. 1월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결정보다 이 지출이 꼭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병오년의 재물운은 불안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달에 정리한 기준은 충동 지출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1월의 사업운. 1월의 1운은 성과를 내는 운이 아니라 역할을 재설계하는 운입니다. 병인생은 늘 중심에서 일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병오년에는 그 신뢰가 부담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이달에는 요청과 판단을 요구받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전처럼 모두 받아들이면 올해는 시작부터 과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 지금은 내려놓아도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답을 주기보다 시간을 확보하는 한 문장이 올해 전체의 1운을 지켜줍니다.
1월에 이 습관을 들이면 병원년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이달에 정리한 역할 구분은 이후 분쟁과 책임 전가를 막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1월의 인간관계운 1월의 인간관계운은 사람을 정리하는 흐름이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병인생은 분위기와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병원년에는 이 역할이 빠르게 피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수락하지 않기, 연락의 속도를 조절하기, 늘 내가 먼저 챙기던 관계에서는 한 박자 늦춰보기 같은 작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수보다 밀도를 줄이는 선택이 이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조정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1월의 길일 1월 6일은 정리의 기운이 강해 서류, 일정, 재정 구조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이날 정리한 기준은 한 달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1월 14일은 판단력이 또렷해져 중요한 결정과 업무 정리에 유리합니다. 미뤄왔던 결정을 문장으로 확정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1월 22일은 사람과의 대화가 부드러워 오해를 풀거나 관계를 조율하기 좋습니다. 감정 정리보다는 관계의 선을 정하는 데 쓰면 효과가 큽니다. 1월에 주의할 날 1월 9일은 불기운이 과해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 17일은 변수가 생기기 쉬워 일정의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흐름을 살립니다. 1월 25일은 피로가 쌓이기 쉬운 날로 무리한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말 2026년 1월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결과를 당장 만들어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스스로 정하는 달입니다. 병원년이라는 강한 불의 해를 앞두고 1월의 추걸은 호랑이띠에게 잠시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점검할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에 가깝습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며 길을 만들어왔고 책임이 생기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시간도 길었습니다. 이번 1월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짊어졌던 무게를 한번 내려다보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느려짐이나 피로는 잘못된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달려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1월에 모든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책임까지는 감당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가장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둔 호랑이띠는 2월 이후 병원년의 불기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됩니다. 주변은 바빠지고 선택은 많아지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결국 앞서가는 쪽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2026년은 호랑이띠에게 다시 한번 존재감이 살아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과 선택으로 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월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정리하고 숨을 고르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병원년의 불은 호랑이띠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리 와 있고 이제는 더 잘 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점이니까요. 1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호랑이띠에게 2026년은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